자, 그러면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사용자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섹션 04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저 익셉션이라고 이름을 칠게요. 아이고. EX01부터 시작할 거고요. 첫 번째 예제 이름은 create user excep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 여기서는 코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단 사용자 예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일반 예외입니다. 사용자 일반 예외. 그러니까 일반 예외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크드 익셉션.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클래스 그냥 my exception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extends. 자, exception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럼 exception을 상속하면 체크드 에러가 난다고 일반 예외가 된다고 그랬었죠. 만약에 실행 예외를 만들고 싶으면은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성자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고요. 하나는 자, my exception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public인데 이번에는 string을 받는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겁니다. 메시지라고 쓰겠습니다. 자, 똑같이 public이라고 써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생성자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두 개씩 만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슈퍼라고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럼 슈퍼로 메시지를 그대로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에는 부모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첫 번째 거는 슈퍼 이렇게. 그러면 이건 부모, 만약에 내가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그대로 호출하는 거고, 실제로 이 슈퍼라고 하는 것은 생략 시 자동으로 얘를 호출할 테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렇게 메시지라고 하는 것처럼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생략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생략하면 얘가 호출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슈퍼 메시지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써줘야 부모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 사용자 예외입니다. 사용자 예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예외가 발생했었을 때는.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예외 중에서 실행 예외입니다. 일반 예외가 아니라. 자, 실행 예외입니다. 자, 그럼 체크드가 아니라 이번엔 언체크드가 되는 거죠. 결국에 똑같은 말은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프로그램은 강제 종료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은 좀 다르게 이름을 좀 다르게 할게요.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서드 이름도 달라져요. 생성자 이름도 달라지겠죠?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일반 예외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사용자 실행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my exception 객체를 만들어서 예외를 발생시키면 일반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 문법적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제 클래스 A, 이것들을 사용한 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라고 하고요. 화면을 좀 나눠서 오른쪽에다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입니다. 클래스 A 안에다가요, 이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도 생성자가 두 개죠. my runtime exception의 약자로 r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도 생성자가 두 개입니다. 자, 생성자가 두 개라고 함은 각각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자, 1번, 2번까지 했으니까 3번이라고 할게요. 사용자 정의 예외 객체 생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my exception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exception me1은 new my exception.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본 생성자 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 생성자가 호출됐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 똑같고요. 이번에는 my exception to me2가 되는 거고요. 여기 메시지에다가 제가 뭔가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그냥 예외 메시지라고 쓰고요. my exception이라고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my exception. 자, 이번에는요, 사용자 예외가 그 예외 객체 생성하는 것 중에서 런타임 익셉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다 런타임 익셉션으로 바뀔 거고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런타임 익셉션이고요. 이름만 RTR 익셉션이라고 할까요? MRE1, MRE2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지금 클래스는 멤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객체 그 필드를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 지금 my exception의 2가지 생성자, my runtime exception의 2가지 생성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샵 4번.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객체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외 던지기라고 하죠. 자, 던지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row라고 씁니다. throws가 아닙니다. throws라고 s가 붙으면 전가가 되는 거고, 자기를 호출한 메소드로 전가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throw, 던진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던진 시점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써놓을까요? 던진 시점에서 예외 발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방법 1입니다. 방법 1. 자, 볼게요. 예외를 직접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외를 던지고 예외를 직접 처리해 볼게요. 직접 처리. 지금 마이크를 앞쪽에다 대고 손을 마이크 너머에 키보드를 때리고 있다 보니까 키보드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대한 제가 멀리 두고 치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 특이해서 오타가 좀 많이 나네요. 이것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메서드 하나를 첫 번째 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num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그 메서드는 이제 정수 하나를 받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num이라고 하는 값이 70보다 크면,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 점수가 70보다 크면 정상 작동이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작동. 자, 그렇지 않고 else 이번에는 70보다 작거나 작은 경우죠. 자, 그럼 그때는 throw new my exception이라고 할게요. 물론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저놈을 그대로 그냥 호출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throw my exception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me1이라고 하는 놈을 그대로 이렇게 호출해도 상관없습니다. me1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여기다 그냥 new를 만들면 또 새로운 객체를 또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me1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 me1이라고 하는 객체를 지금 던졌단 말이죠. 그렇죠? 얘를 지금 던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엔 이 시점에서 예외가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던진 시점에 예외를 던진 이 시점에 예외 발생입니다. 예외 발생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건 예외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코드가 아니라 예외를 100% 발생시키는 코드란 말이죠.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ABC라고 하는 메서드는 ABC1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지금 예외를 발생시키는 또는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예외를 발생을 100% 시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if, else, if라고 하는 이 구문은 당연히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예외를 발생시켰으니까 try catch로 감싸줘야 되겠죠. 자, try catch로 인원만 감싸줘도 되고 이 시점이 발생되는 거니까 인원만 감싸줘도 되고요. 전체를 다 감싸줘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바깥을 그냥 감싸겠습니다. 자, try라고 이렇게 감싸고요. 자, 마찬가지로 catch. 자, 여기서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하죠? me1이라고 하는 것은 catch가 지금 어떤 게 던졌습니까? my exception을 던졌죠. 그럼 마찬가지로 my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처리해 주면 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예외 처리 1이라고만 이름을 쓰겠습니다. 예외 처리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한 줄씩, 한 칸씩 밀어 넣을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ABC1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100% 발생시키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다시 말해서 me1이라고 하는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예외를 자신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다른 메서드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어떻죠? 그냥 일반 메서드에서 호출하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ABC 언더바 1에다가 65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65라고 하는 거는 예외를 발생시킬까요? 발생시키지 않을까요? 발생시키겠죠. 왜냐하면 70보다 클 때만 정상 동작이고요. 70보다 작으면 else 구문이 동작할 테니까 이때는 100% 예외가 발생할 거잖아요. 이 안으로만 들어가면 100% 발생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캐치 블록으로 바로 뜰 테니까 예외 처리 1이라고 하는 결론이 그 출력이 나올 겁니다.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서는 예외를 던지긴 했는데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예외를 전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전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외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 전가. 자, 예외를 전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void abc 언더바 e라고 할 거고요. int nu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를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를 전가할 거니까 abc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 예외 처리를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if num이라고 하는 것이 70보다 만약에 크면 그때는 정상 동작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예외를 던질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일반 예외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에서, 상위 메소드에서, 이거를 호출한 메소드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밑줄 봤더니 예외를 my exception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라라고 나오는 거죠. my exception에서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반 예외니까. exception을 상속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한번, 전가해 보겠습니다. 자, throws my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전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예외, 그게 없어지죠. 여기 던진 시점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겠지만 이 예외 발생 코드 가지고 있지만 throws my 그 me1이라고 하는 놈이 원래 처리해야 될 것들을 지금 전가했으니까 이때는 던질 때는 throw를 쓴 거고요. 전가할 때는 throws를 쓴 거죠. 꼭 두 가지 비교하십시오. 그럼 이제 abc2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를 호출하는 메소드에서 예외를 처리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럼 void bcd2라고 하는 메소드에서요. 아까랑 똑같이 abc 언더바 2라고 하는 메소드를 65를 집어넣어서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류가 나죠. 여기서 왜 문법적 오류가 날까요? 여기서 지금 전가했으니까 예외를. 그럼 결국에는 bcd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얘를 감싸는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surround try catch를 하게 되면 my exception으로 감싸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에 말하고 싶은 요지는 내가 사용자 정의로 직접 그 예외를 만드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외를 사용하나 예외를 전가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예외 처리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작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거죠. 결국에는 예외를 여러분들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예외를 발생시키고 그 예외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제 예외가 발생했죠? 70보다 작을 때 예외, 같거나 작을 때 예외가 발생했단 말이죠. 자바에서는 당연히 70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예외를 정의한 적이 없을 겁니다. 정의해서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면 100점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나이를 입력할 때 마이너스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00보다 크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예외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은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JVM이 자바 API가 그 예외 클래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그것을 실행 예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문법적 체크를 하는 exception의 예외로 만들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여기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ABC1이라고 하는 것과 BCD1, ABC2, BC2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으니까 지금은 둘 다 65를 호출했죠. 그럼 65를 호출했다는 소리는 둘 다 첫 번째 거도 예외가 나오고 두 번째 거도 예외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럼 정상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예외 처리 1이 출력될 거고 예외 처리 2가 출력돼야 될 겁니다. 자,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는 UA라고 쓸 거고요. 객체 만든 다음에 A.BCD1이라고 하는 거 출력할 거고요. A.BCD2라고 출력할 겁니다. 자, 이 메소드 안에서는 각각 65라고 하는 값을 지금 출력한 형태입니다. 자, 그대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자, 다시요. 실행이 안 눌렸나요? 자, 실행이 안 눌렸네요. 자,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예외 처리 1과 예외 처리 2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죠.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 사용자 예외 첫 번째 예제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 두 가지를 각각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클래스에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또 그 발생시킨 예외를 처리한 걸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에서는요,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성자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넘겨서 실제로 생성을 한번 해봤고, 하나는 그냥 기본 생성자로 생성해 봤단 말이죠. 이 둘 사이의 차이점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 이번에는 EX02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은 exception method 1이라고 하겠습니다. 언더바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앞에다가 바로 메인 메서드를 안에다가 만들고요. 바로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외 객체 생성 시 기본 생성자 사용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메시지 전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않는 경우. 자, 이 경우와 두 번째, 자, 예외 객체 생성 시 메시지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엔 생성자가 아까 기본 생성자랑 스트링을 집어넣는 생성자 두 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예외를 시작하자마자 던져볼게요. 자, throw 하고 나서요. 그냥 new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아까 사용자 클래스에서 만든 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그걸 카피해 오셔서 하셔도 돼요. 그냥 exception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성자의 메시지를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당연히 지금 throw exception 하게 되면, exception은 일반 예외죠. 일반 예외니까 지금 예외 자체가 지금 바로, 처리가 된단 말이죠. 자, exception, change, exception. 네. 스펠링이 틀렸었네요. 자, 그럼 볼게요. 마우스 갖다 대면 결국에는 얘는 지금 throw declaration 하든가 아니면 직접 try catch라고 하나. 자동 try catch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자, try catch. 결국에는 내가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항상 throw라고 하는 것을 그 던진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예외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이 시점에서 예외 발생입니다. 그 시점에서 예외 발생하니까 그 예외를 직접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처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2라고 만들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그냥 출력을 하나 해볼 건데, 자, 보세요. 2라고 하는 지금 발생한 예외에 대한 get message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일반 예외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이번에는 예외 메시지라고 한번 여기 생성자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메시지. 그러면 지금 위에 거와 아래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 한 줄 차이입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하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캐치 블럭에서 어차피 예외가 발생을 할 테죠. 100% 할 테죠. 시작하자마자 그냥 예외를 던졌으니까. 그럼 100% 캐치 블럭이 실행되겠네요. 그럼 그때 JVM한테 실제로는 예외가 전달이 될 거고, JVM이라고 하는 그것을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 2에다 집어넣어 줄 거고, 그 2에다 집어넣어 준 것의 뱃속에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get 메시지니까, get 메시지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여기는 생성자 뱃속에서 전달된 것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아무것도 전달받은 게 없겠죠. 하지만 두 번째는 객체가 예외가 발생할 때 예외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겁니다. 이 2라고 하는 것. 여기서 발생한 예외 자체가 JVM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건 널이죠. 받은 게 없으니까 널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예외 메시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성자가 지금 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 메소드에서 그 중에서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요. 제가 만약에 예외 메시지를 되게 여러 개 두고 서로 다른 예외를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줬어요. 메시지를. 근데 똑같은 예외인데 이번에는 100보다 커. 100보다 클 때는 100보다 큽니다. 라고 예외를 또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때는 각각 객체를 만들면서 다른 객체로 만들어 갖고 예외를 던지게 되면 똑같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런 메시지로 출력이 되고 어떤 때는 저런 메시지로 출력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get 메시지에 이어서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서브 패키지 EX03에서 만들 거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exception method 언더바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요, 보이드 ABC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요, throws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하는 놈을 전가를 시켰어요. 자, 여기 BCD라고 하는 것을 호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계속 카피해서 쓸게요. 자, BCD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똑같이 넘버 포맷 익셉션을 호출했고, 이번 C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CD라고 하는 메서드가 또 있습니다. CD라고 하는 것 메서드에서는 CDE라고 하는 메서드 내에서는 이제 int num이라고 하는 것은 integer.parseInt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10a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integer 알파벳 틀렸네요.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integer.parseInt, int의 레퍼 클래스죠.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의 스트링을 그대로 숫자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number format exception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것이 숫자가 아니죠. 지금 알파벳이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로 바꿀 수가 없겠죠. 자, 물론 당연히 이거에 대한 예외 처리는 CD가 하면 좋겠지만, 그럼 try catch로 감싸서 number format exception 처리해주면 나머지 메서드들은 아무런 의미가 생기지 않으니까 일반 메서드처럼 그냥 호출하면 되겠지만, 이 CD라는 메서드가 전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BCD가 그 의무가 생기겠죠. 근데 BCD도 전가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자기를 호출하는 거한테. 그럼 마찬가지로 이 BCD라고 하는 것도 또 전가를 했었으니까 또 결국에는 ABC까지 가겠네요. 결국엔 최종적으로 ABC라고 하는 메서드조차도 넘버 포맷 익셉션을 전가했으니까 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메서드에서 넘버 포맷 익셉션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죠. 그걸 전가를 하든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든. 자, 일단 구조를 알고 계시고요. 이 상태에서 결국엔 여기서 어떤 메서드도 예외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가만 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샵 1번 객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A라고 클래스가 있으니까 AA는 UA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입니다. 자, 메서드를 일단 호출할 거고요. 메서드 호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를 호출하고 예외를 처리할 건데 A.점 하고 나서요. 저기 위에 있는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날까요? 신텍스 에러가 나죠. ABC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에는 얘를 호출했다는 소리잖아요. 이 클래스를. 이 ABC라고 하는 클래스를 메서드를 호출한 건데 ABC라고 하는 메서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throw 하고 있잖아요. 그럼 ABC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네, 여기 지금 트라이 캐치가 왜 안 나올 거예요? 자, 트라이 캐치. 죄송합니다. 지금 메인 함수도 안 만들고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 다시 메인 함수 만들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행 예외죠. 그러니까 실행 예외라서 트라이 캐치를 직접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아도, 잠깐만요. 해주지 않아도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트라이 직접 그냥 해주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런타임 익셉션이라서 문법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버 포맷 익셉션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2.printStackTrace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흐름을 일단 잘 보시고 결과를 일단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최종적으로 ABC라고 이 메인 함수는 누구로 호출했죠? ABC 메서드로 호출했습니다. 그럼 ABC로 호출했으니까 여기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ABC는 누구로 호출했습니까? BCD 호출했죠. BCD는 CD로 호출했어요. 그 CD 뱃속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냐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 예외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이제 반대로 얘는 BCD한테 전가했고 BCD는 ABC한테 전가했고 ABC는 다시 메인한테 전가했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 처리를 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예외는 무조건 발생을 할 텐데 실제로 예외 처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메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동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ABC에서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그럼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게 실행 결과입니다. 자, 얘는 밑으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밑으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예외가 발생한 게 말 그대로 스택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자바 22번째 줄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자바 22번째 줄에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A. 어디서? ABC라고 하는 데서 예외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럼 메서드로 따져볼게요. 무슨 메서드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메인 메서드는 누구 호출했던 거냐면 ABC를 호출한 거거든요. ABC는 BCD 호출한 거고요. BCD는 CD 호출한 겁니다. 그 CD라고 하는 거 뱃속에서 integer.parseInt 하다가 예외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한 거고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아시겠어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호출한 순서대로 예외가 어떻게 전달되다가 여기까지 온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였어요. 여러분 메서드 두 가지 배우셨는데 첫 번째는 get 메시지였고 get 메시지는 내가 생성자로 예외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로 넘겨준 예외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실제 예외가 발생한 위치부터 시작했고 전가되는 모든 과정을 스택 형태로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예외에 대한 마지막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상황을 저희가 딱 정의를 한번 하고요. 그 예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익셉션 똑같이 할 거고요. example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코드가 좀 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에 따른 각각의 조건에 따른 예외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점수가 음수인 경우에 예외 발생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하나는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러면 점수가 100점을 초과해도 예외 발생을 할 거고요. 점수가 음수인 경우에도 예외 발생할 겁니다. 물론 하나의 예외 클래스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따로따로 한번 바꿔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마이너스 익셉션이라고 할게요. 자, 마이너스 익셉션. 자, 익스텐즈. 자, 일반 예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셉션이라고 할 거고요. 자, 하나는 마찬가지로 유저 익셉션, 플러스 익셉션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100보다 넘는 거니까요. 오버라고 할게요. 자, 오버. 네.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될 거네요. 자, 지금 예외 익셉션을 상속해서 두 가지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다 생성자를 몇 개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두 개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자, 생성자 집어넣는 방법이야 뭐 각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슈퍼 클래스로부터 생성자를 제너레이션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익셉션 안에는 생성자가 이렇게 5개가 오버로딩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자, 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타입이 들어가겠죠. 자, 나머지 여기 부분은 다 삭제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슈퍼에 있는 메서드를 그대로 호출하는 것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생성자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생성자와 get 메시지로 출력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는 스트링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요. 자, 그럼 지금 두 가지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외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throw, 다시 말해 던지기만 하면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A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클래스에는요,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체크 스코어에는 매개 변수로 int 스코어를 하나 받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 안에서 그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외가 발생을 해야 되죠. 나는 어떤 예외가 발생해야 되죠? throw 그리고 new 마이너스 exception이라고 하는 놈을 호출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예외 출력 코드도 메시지도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발생하고 이번에는 음수값 입력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음수값이 입력돼서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빨간 줄이 거져 있죠. 왜 그럴까요? 저기서 지금 예외가 분명히 발생할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네요. 그런데 지금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외니까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add throw declaration이라고 해서 직접 물론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 자동 완성으로는 try catch라고 하는 것으로 안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냥 throw만 나왔지만 여기서 try catch로 직접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죠. 자기가 던진 자리에서 바로 트라이 캐치 하는 것보다 그거는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예외를 던지지 않고 그냥 캐치 블럭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내가 던지면 100% 캐치 블럭이 실행될 텐데 내가 던지고 바로 트라이 캐치로 감싼다는 소리는 결국엔 캐치 블럭만 실행한다는 소리니까 애초에 던지지도 말고 예외 처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캐치 블럭에 쓸 내용만 써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동 완성으로 스로우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else if. 자, else if. 이번에는 스코어가 반대죠. 10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throw를 할 건데, 이번엔 누구를 할 거죠? over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던질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수값 입력이 아니라, 100점 초과라고 쓸게요. 100점 초과. 자, 그러면 지금 오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무조건 예외가 발생을 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예외처리를 직접 해주거나 던지거나 당연히 던져야겠죠. 자, 그래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예외가 하나 던져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컴마가 붙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와 else if를 하나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케이스 하나만 남은 거네요. 자, 정상적인 케이스 else라고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자, 정상적인 값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결국에는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메서드냐면 여기 지금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만약에 음수이면 예외 발생시키고 100보다 크면 예외 발생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있는 값만 정상적인 값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메인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메인 메서드 하나 추가할 거고요. 자, 볼게요. 객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AA는 UA라고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서 A.CheckScore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에다가 85 정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숫자로. 자, 그럼 여기 지금 오류가 발생하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쪽에서 무려 2개의 예외나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가한 예외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이 지금 또 얘도 전가시킬 수도 있고 트라이 캐치를 각각 만들 수도 있고 멀티 캐치로 만들 수도 있는데 멀티 캐치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 스코어가 85인 경우에는 첫 번째 캐치 블럭에 나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정상적 이렇게 나와도 A.check 스코어 이번에는 150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150. 자, 그럼 150을 집어넣는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버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얘는 마이너스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발생하겠죠.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발생하든 플러스가 발생하든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캐치 블럭에서 실행이 될 거고 이 캐치 블럭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메시지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집어넣었으니까 이.getMessage라고 호출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메시지니까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호출될 거고 양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호출될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 예외 객체를 만들어 보고 그 예외 객체를 사용해서 실제 어떤 값이 정상적인 값인지 그렇지 않은 값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코드를 짠 겁니다. 자, 봤더니 첫 번째 거는 정상적인 값이죠. 여기까지는 잘 나온 겁니다. 두 번째 150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키는 도중에 예외가 발생한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100점 초과를 발생시키는 예외가 발생한 거죠. 오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죠. 내가 만든 오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사용자 익셉션, 그러니까 사용자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API가 세상의 모든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다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사용자 예외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10보다 크면 예외를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보다 작으면 예외를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워낙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때마다 예외 객체를 정의하고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 생성한 다음에 그 특정 상황에 예외를 던짐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예외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